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10년 전에 뭐가 제일 유행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시크릿 가든? 꼬꼬면? 벌써 가물가물하죠. 그럼 20년 전에는요? 30년 전에는? 100년 전에는 뭐가 유행이었을까요? 시대마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는 다양한 유행과 문화들, 그 중에선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점점 사라져가는 한국 문화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하숙집.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한 집에 모여 사는 하숙집. 방은 따로 쓰지만 밥도 같이 먹고 거실과 화장실도 공유하면서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특징인 하숙집은 요즘 학생들에겐 좀 낯선 문화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들과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프라이버시도 없고 영 불편할 것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90년대까지만 해도 하숙집은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무려 아파트 당첨보다 높을 정도였다는데요. 2주 넘게 발품을 파는 것은 물론 일단 예약금부터 걸고 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렇게 인기였던 걸까요? 가격이 저렴했나? 놀랍게도 당시 하숙집 비용은 한 달에 50만 원, 짜장면이 1,000원도 안 하던 때였던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비싼데요. 그럼 대체 왜? 바로 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숙집에 들어가는 건 주로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었는데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 딸을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님 입장에선 밥을 잘 챙겨 먹느냐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고 하죠. 그래서 집주인이 같이 살며 끼니마다 집밥을 챙겨 먹이는 하숙집을 선호했던 것. 하숙집을 고르는 기준이 일주일에 고기를 몇 번 주는가 였을 정도였다고 하니 예나 지금이나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네요. 그런데 하숙집의 인기가 높았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러브. 또래끼리 모여 살면 아무래도 묘한 썸씽이 생기곤 하잖아요. 같이 과제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면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커플 탄생도 시간 문제. 이런 하숙생들 간의 썸씽을 담은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이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하숙집의 인기는 더더욱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회 분위기가 변하자 하숙집도 원룸과 고시원의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바로 이전보다 강해진 개인주의 성향 때문. 요즘 학생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다 먹을 게 워낙 많아서 집밥의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하숙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건데요. 그렇게 영영 한국에서 사라져 버리는가 싶던 하숙집이지만 다행히 지금도 운영 중인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외국인 유학생들 덕분인데요. 갑자기 웬 외국인? 기숙사는 규칙이 까다로워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어 실력도 키우고 나아가 한국의 정도 느낄 수 있는 하숙집을 선호한다는 것. 완전히 사라질 뻔한 한국의 문화가 외국인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니 신기하죠. 하지만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유학생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간신히 버티던 하숙집들마저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고 하니 언젠간 역사책에서나 하숙집을 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2위 음식 남기기. 음식을 남겼다가 부모님께 혼이 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이게 다 농부들의 피와 땀이야 하는 잔소리 때문에 넘어가지도 않는 밥을 억지로 씹어 삼켜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군대에서까지 남기면 큰일 난다고 배워온 음식.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에선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게 미덕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거 중국 문화 아니야? 물론 중국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결이 조금 다른데요. 중국에서 음식을 남기는 이유가 대접받은 음식의 양이 넉넉하다는 걸 집주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시라면 한국의 음식 남기기 문화는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먹다 남긴 수라상을 궁녀들이 물려받아 먹는 밥상 물림 문화가 있었는데요. 일반 양반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먼저 우더른이 식사를 마치면 남은
음식을 아이들이 먹고 그 다음엔 아이들의 부모가 마지막으로 하인들이 식사를 하는 구조였기에 다음에 먹을 아랫사람을 위해 음식을 적당히 남겨주는 것이 예의였다고 하는데요.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경우에도 대접받은 음식을 맛있다고 전부 먹어 치워버렸다간 정작 열심히 식사를 준비한 하인들은 한 입도 못 먹고 굶어야 했기에 똑같이 음식을 적당히 남겨줬다고 하죠. 식당에서 한정식을 시키면 상다리 부러지게 많은 음식이 나오는 이유도 애초에 혼자 먹을 양이 아니라서 그랬다는 사실. 하지만 밥상 물림 문화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사라지게 됐는데요. 신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굳이 위계질서를 따져가며 밥상을 물려받을 필요도 없어졌고 그때와 비교해 위생관념 또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큰 냄비에 다 같이 숟가락을 넣어 먹는 찌개 문화도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식당에서 반찬 재활용만 해도 큰일 나는데 누가 먹다 남긴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 건 싸우자는 뜻이겠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처럼 낭비되는 음식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금은 주어진 음식을 깨끗하게 비우는 게 보기 좋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8천억 원. 이제는 음식을 남기기만 해도 우리가 사는 지구에 피해가 되는 셈이니 가급적 접시를 깨끗하게 비우는 게 좋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1위 함지나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종종 동네에서 들려오던 이 말,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이 함사세요를 외치는 함지나비는 전통 혼례의 한 과정인데요. 결혼 전날 신부에게 줄 예물과 혼서지, 옷감이 담긴 함을 등에 진 함지나비와 신랑 측 어른, 친구들이 함께 신부 집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때 함지나비는 얼굴에 오징어 가면을 쓰는데요. 이 오징어 말고요. 바로 이 오징어 가면이 탈처럼 얼굴을 가려줘서 귀신과 불운을 쫓아낸다고 해요. 그렇게 함사세요 하고 외치면서 신부네 집으로 향하면 미리 대기하던 신부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나와서 함값을 얼마나 줄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대접이 마음에 안 들면 함지나비가 신부의 집에 가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에 돈봉투를 깔고 술상까지 차리면서 어르고 달랜다고 합니다. 옆에서 구경하면 꿀잼일 것 같죠? 실제로 함지나비는 사람들이 보통 집에 있을 저녁 시간에 행동을 개시하는데요. 그건 음양이 교차하는 시간인 유시에 새로운 부부의 탄생을 동네방네 알리고 축하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아주 전통적인 어그로라는 것.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함께 결혼을 축하하고 악재를 물리치기 위해 생겨난 함지나비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문화가 됐다고 합니다.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였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다들 남의 집 사정에 관심이 없는 데다 주거 형태도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로 바뀌어서 다른 집에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보통 웨딩홀에서 서양식 결혼을 하다 보니 전통 혼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고 하죠. 여기에 신랑 측에서 함값을 더 받기 위해 신부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선을 넘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많아진 것도 함지나비가 사라진 원인 중에 하나. 그래서 최근에는 함지나비를 하더라도 신랑 혼자 조용히 함을 들고 신부네 집으로 가거나 웨딩홀에서 따로 마련해준 함으로 분위기만 내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함지나비지만 유래를 살펴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있던 조선시대로서는 이례적으로 신부를 선비와 동등하게 대하는 예우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선비는 예로서 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예법에 따라 신랑 측에서 정중하게 예물을 보내는 일이었던 것. 앞으로 시댁에 들어가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될지라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에서는 최상의 존중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의 표시였다고 하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이나 문화는 계속해서 변해가더라도 우리 결혼에 꼭 필요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만은 잊지 않기로 해요. 이제는 사라져가는 한국의 문화들, 유행하는 말투, 옷차림, 음악이 바뀌듯 사람들의 주거 환경과 생활 방식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현대와 맞지 않는 악습은 버리는 게 좋겠지만 우리의 개성이 묻어나는 문화들은 잘 되살리고 다듬어서 미래에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